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은 결국 SAF, TPC,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세 사업 분야는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경케미칼이 이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애경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몇 년 정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회사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현재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2차 전지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뭐 테슬라 1.6% 하락, 리비안 3.5% 상승, 전기차가 혼조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본문 내용이 이날 모건 스탠리는 이런 테슬라의 목표가를 380달러에서 이런 34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 스탠리의 전기차 분석가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뭐 비중 확대로 그대로 두었지만 목표가는 이같이 하향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이유가 그런 글로벌 전기차 모멘텀이 정체가 되고 있고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전기차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은 2차 전지랑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 개미 무덤주의보 톱지수 올 20% 급락 시총 4조 7천억이 증발했다라는 거죠. 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던 2차 전지 종목 주가들이 올 들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이제 테슬라와 비아디 등 미중 대표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에다가 원재료인 리튬 가격 급락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게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RX 2차전지 탑10 지수 배터리셀 기업으로 분류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 이제 LG 화학 등 이제 18일, 19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시장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 들어서 2차 전지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섰고 연초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1위는 삼성 SDI로 4,050억을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응급제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제 하락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 물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관련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슈적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TPC 산업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런 TPC 산업이 있는데 이런 TPC 산업은 아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아라미드를 만들 때 이런 TPC가 생산 원가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라미드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그런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TPC에 대한 수요도 이제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전에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아라미드 증설을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조금 말해보자면 세 개의 기업이 있죠. 코오롱인더랑 이제 효성첨단 소재, 태강산업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미드의 생산량을 이제 두 배로 확대하는 증설을 이제 성공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코로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2,989억을 투자해서 이제 연산 7,810톤의 규모의 아라미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했고 이제 2005년 증설한 이후에 이제 작년에 추가로 증설해서 이제 총 이제 1만 5천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생산 능력 확보는 국내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는 생산량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죠.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코오롱 인도보다 조금 이제 물량이 조금 많이 낮긴 합니다. 연산 생산량이.
근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 자체 기술로 이제 아라미드를 개발을 해서 이제 2009년 이렇게 파라게 아라미드 섬인 뭐 알케스를 론칭도 하고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1년에 울산 아라미드 생산 라인 증설에 612억 원을 투자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연간 1200톤에서 3,700톤으로 이제 약 이제 3배 정도 증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은 이제 태강산업이 있죠. 뭐 태강산업 같은 경우는 총 1,450억 원을 투자했죠. 총 45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울산의 화성공장 아라미드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목표가 25년까지 연산 이제 3,500톤을 증설을 해서 총 생산 캐파가 이제 5,0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코롱인더, 뭐 태강산업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아라미드에 대해서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24년 올해죠. 2024년에서는 연간 이제 한 5천 톤 이상에서 2030년 부근에서는 이제 3만 이제 8천 톤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이제 계산해 보면은 2만 톤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2만 톤에서 30년 뒤에는 이제 3만 8천 톤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이 아라미드 생산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TPC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를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지금 당장 현재 TPC를 양산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TPC에 대한 목표가 어떤 거냐면은 2025년까지 양산 체계 구축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 체계 구축을 마무리 짓고 26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TPC에 대한 명백한 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딱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PC에 대한 매출액은 이제 25년 정도가 되면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PC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라미드를 만들 때 이제 70% 이상의 원가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TPC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이나 일본 등 이제 다른 나라의 수입에 의존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이렇게 대규모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국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라미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산화를 이룬 애경케미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라미드의 TPC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을 올려주는 원동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내년 정도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로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애경텔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오고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저점 부근을 한번 살펴보자면, 저점 부근은 이제 뭐 11,000원, 11,000원 부근이긴 하겠죠. 고점 부근이 이제 16,000원 부근인데 이제 중간중간 매물대가 있겠죠. 14,000원 부근들. 제가 이제 애경 케미칼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주봉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상승이 오고 하락이 오고 반등이 왔을 때 이 반등이 진짜일 거냐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죠. 반등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왔을 때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 봐도 상승 시나리오는 반등 후 눌림이 왔을 때 이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가격이 눌리고 있고 가격중 120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120평선 부근이 뭐 지지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12,000원 부근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다시 일봉으로 살펴보자면,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추세선인 60평선은 아직까지 하방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뭐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 추세는 조금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12,000원 부근을 조금 잘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12,000원과 12,000원 부근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12,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고 반등이 왔을 때는 이제 14,000원 부근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14,000원, 15,000원 부근은 뭐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눌렸다라고 했을 때도 크게 눌리지 않으면 다시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을 12,000원, 13,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뚫었을 때 이 가격이 11,800원 부근이 12,000원 부근 뚫었을 때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이슈와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